브람스를 좋아하세요? 리뷰! 최근에 방송되는 드라마 앨리스 미싱 브람스를 좋아하세요를 시청했습니다. 앨리스는 시간 여행이라는 정보를 알고 시청했고 미싱과 브람스는 드라마에 관한 정보를 모르고 시청했습니다. 앨리스를 보고 리뷰를 하려고 스크립터를 작성하는데 설정 오류인지 초반이라서 정보가 없어서 안 맞는 건지 조금 어렵더라고요. 앨리스는 좀 더 지켜보고요. 오늘은 브람스를 좋아하세요를 소개할게요. 드중이는 음악이 있는 사랑 이야기를 좋아하는데요. 특히 피아노와 사랑 이야기는 엄청난 조합이죠. 이 부분은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소재 같은데요. 영화 말할 수 없는 비밀, 노담의 칸타빌레, 베토벤 바이러스 같은 명작들이 있죠. 특히 베토벤 바이러스를 보신 분은 이 유행어 기억하시나요? 똥, 덩, 리. 음악이 있는 이 사랑 이야기들은 재미와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 드라마 역시 음악이 있고 사랑 이야기가 있는데요. 일화를 보면 느린 템포의 드라마지만 몰입력이 있고 재미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정보 없이 일화를 보고 와, 여진구 배우 참 잘생겼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배우는 김민재 배우입니다. 낭만닥터 김사부에서 이 배우 잘생기고 연기도 곧잘하고 여진구 닮은 배우로 뜨겠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드라마에서 주연을 꿰차고 나와서 참 반가웠네요. 브람스를 좋아하세요는 16부작입니다. 드라마의 제목은 프랑스 작가인 프랑수아즈 사강이 지은 동명의 소설 제목에서 따왔는데요. 작가님이 인터뷰에서 혼란과 불안 속에 있는 청춘들의 짝사랑 이야기를 쓰면서 자연스레 절친한 음악적 동료이자 멘토였던 슈만의 아내 클라라를 평생 사랑한 브람스가 떠올라 이 제목을 선택하게 됐다고 합니다. 류보리 작가님은 실제로 바이올린 전공자이고요. 드라마에 등장할 곡들을 직접 연주해본 뒤 골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박은빈 배우의 바이올린 켜는 모습에서 이 드라마를 위해 준비를 많이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잘 연주했죠. 주인공 박준영은 성공한 음악인, 그러니까 음악을 잘하는 음악인으로 나오고요. 최송아는 음악을 잘하진 못하지만 음악을 좋아하는 음악인으로 나옵니다. 최송아, 서령대 경영학과를 다니면서 사수 끝에 음대에 입학하고요. 서령대 60주년 기념으로 음악회가 열리고 꿈에 그리던 예술의 전당에서 처음으로 연주할 기회를 맞습니다. 박준영은 물러터진 아버지의 보증으로 음악을 포기할 시점에서 경우그룹의 지원을 받게 되면서 2013년 한국인 최초로 쇼핑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1위 없는 2위에 입상한 유명 피아니스트로 성장합니다. 7년간 세계를 돌며 쉬지 않고 연주를 하며 지친 박준영은 안식년을 갖기로 하고 자신의 모교 60주년 기념 음악회에 존경받는 선배로서 무대에 오르게 되는데 지휘자가 가장자리 끝에 있는 꼴찌 2명 나가라고 합니다. 한 명은 바로 나갔지만 최송아는 발이 떨어지지 않는데요. 법과도 같은 지휘자의 말을 즉시 듣지 않자 이름을 묻습니다. 최송아입니다 라고 했다가 아니 죄송한 거 말고 이름! 마치 복식 호흡에 큰 소리로 혼내는 이 모습이 불편한 박준영은 일부러 악보를 떨어뜨립니다. 잠시 주의가 환기되는 듯 했으나 연습을 열심히 했다며 어필을 했음에도 결국 무대에 서지 못한 최송아. 이렇게 둘의 등장은 최송아의 굴욕적인 모습으로 시작되죠. 최송아는 또래에 비해 나이도 많고 좋아하는 만큼 따라주지 않는 실력이지만 누구보다도 음악을 사랑하는 캐릭터입니다. 비가 오고 박준영은 지나가다가 최송아가 바이올린을 옷에 감싸고 가는 걸 목격하게 됩니다. 최송아는 집에 올 때도 바이올린을 감싸고 들어오는데요. 박준영은 최송아가 음악을 좋아하고 아끼는 모습에 눈길이 갑니다. 여기서 오게티! 박준영 옆에 운전하는 차영인의 모습이 안 보인다는 건데요. 분명히 이 빈자리는 박준영의 옆자리 운전석 자리입니다. 이 부분은 오게티가 너무 커서 편집 중에 발견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숙이고 있다 하더라도 너무 안 보였어요. 다시 컷이 바뀌니까 옆자리에 차영인이 보이죠? 악기가 생소해 보이던 꼬마가 이거 뭐냐는 물음에 바이올린이라고 답해줍니다. 그리고 바이올린 잘하냐는 물음에 최송아는 잠시 주춤하는데요. 꼬마는 그냥 물어본 것이고 설령 꼬마의 시각에서 본다면 최송아는 수준급이겠지만 최송아 스스로가 생각하기에는 잘하지 못한다고 느꼈을 겁니다. 첫 무대 연주에서 까였기도 했고 난다긴다 하는 동료들에 비해선 꼴찌 수준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최송아는 좋아해 라고 합니다. 음악을 좋아하는 최송아, 음악을 잘하는 박준영. 1화 엔딩에서는 브람스로 제목을 지은 이유까지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직접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1화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최송화와 박준영의 케미도 좋았습니다. 잠시 요약하자면 최송화는 윤동윤을 좋아합니다. 이때부터였을까요? 명문대 서령대 경영학과를 두고 음대를 간다고 했을 때 모두가 반대할 때 유일하게 지지해 주었죠. 윤동윤은 최송화의 절친 강민성과 잠깐 사귀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실수할까봐 절친 앞에서도 술을 마시지 않고 혼자서 마음앓이 하고 있죠. 박준영은 이정경을 좋아하고 이정경 역시 박준영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박준영의 절친인 한현호와 이정경이 연인 사이가 되는데요. 마지막 뉴욕 공연 때 돌연 다가와 키스를 하고 떠난 이정경. 재계순위 15위인 경호그룹 남은숙 명예회장의 외손녀이기도 한 그녀.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의 딸이었던 그녀의 엄마는 돌연 사고로 죽게 되고 그 충격에 바이올린 천재소녀라 불리던 이정경은 마음을 잡지 못하고 있을 때 박준영은 친구로 먼저 손을 내밀어 줍니다. 정경 어머니의 사고 보상금이 자신의 장학금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 박준영이 내민 그 손이 우정인지 연민인지 부채감인지 사랑인지 한껏 그녀에 대한 마음이 가득 차올랐을 때 슈만의 어린이의 정경 중 한 곡인 트로이 메라이를 치는 것으로 마음을 비워낼 수 있었는데 절친과 연인이 되어 귀국한 모습에 당황스럽지만 애써 감추는 박준영. 자신의 연주는 늘 다른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던 박준영에게 다른 사람 말고 준영 씨 마음에는 들었어요? 라는 물음에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고 리허설룸에서 자신이 마지막으로 치겠다던 트로이 베라이 정경에 대한 마음으로 가득했던 날 의식처럼 쳐왔던 그곡 송하는 그날의 연주가 떠올리면 여길 건드려요. 뭔가가 라고 합니다. 박준영은 오로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버지의 빚 보증을 위해 자신을 후원해주는 경우그룹을 위해서만 달려왔는데 음악에 대한 사랑과 순수한 마음이 가득한 채송화의 말은 그가 꽉 닫아온 깊은 창고 속 문을 두드리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29 실력이 안 되는 채송화. 그래도 음악을 계속해야 할까? 그냥 일반 직장을 잡아야 할까? 29 박준영. 음악은 그저 비즈니스가 된 자신에게 서서히 조금씩 큰 파문을 일으키는 그녀. 그들의 방황과 사랑, 갑자기 꽉 잠궈둔 방들을 서서히 꺼내 보이면서 부딪히고 치유받고 젊은이들의 씩씩함을 보여주는 드라마가 될 것 같은데요. 클래식 음악과 함께 보여주는 그들의 감정선 연기와 느린 템포지만 몰입감을 주는 연기력으로 앞으로가 더욱더 기대가 되는 드라마였습니다. 월화는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수목은 악의 꽃, 금토는 앨리스 이렇게 보게 될 것 같네요. 이상 드중이는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그럼 안녕!